어렸을 때는 그렇게 화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네, 예전에는 그렇게 만화가들이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 상상을 막 여기저기로 오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그래서 근데 제가 여름방학 때인가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만화 그리는 친구들이 같이 제일 친한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만화 한 책을 내보자. 서로 이제 여름 방학 끝날 때 서로 이렇게 만화책을 보여줘 보자라고 했는데 와, 이 2페이지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워요? 네. 스토리 짜기도 너무 힘들고 이 배경 그리기 시작해서부터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빨리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걸? 네. 이제 막상 이게 뭔가 제대로 하려면 그 고통의 시간이 오잖아요. 네. 그 고난의 시간이 왔을 때 깨닫게 되잖아요. 이걸 내가 진짜 좋아했는지 아닌지. 그때 알았어요. 이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아니었구나. 네, 그냥 취미로 그냥 좋아하는 정도. 사랑하는 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차에 이제 마술학원을 가게 된 거네요. 마술을 처음 배웠는데 저는 이게 마술이야? 내가 봤던 커퍼필드나 이런 판타지한 게 아니라 그런 거는 못 가르쳐 주죠. 조그만 학원에서. 그렇죠. 네. 그죠? 뭐 초보자한테 어떻게 그런 걸 가르칩니까? 근데 그런 걸 처음 배우고 나서 이게 뭐가 신기하지? 이게 뭐가 뭐 재밌지라고 해서 그날 배운 날 형하고 누나한테 바로 보여줬는데 갑자기 저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너무 놀라서. 그래서 이건 뭐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고등학교에 이제 올라가자마자 첫날 아마 아시겠지만 남자들이 이렇게 무슨 정글처럼 다들 뭔가 자웅을 겨루죠. 네, 여기서 기가 죽으면 안 돼. 그렇지. 이렇게 다들 이렇게 뭔가 무섭거든요. 네,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짝꿍한테 바로 마술을 보여줬더니 막 우르르 모였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막 몇 분의 스타가 되네, 스타. 공연을 하고 나서 그날 친구들을 다 사귀었죠. 그러니까 그 홍보 문구는 정확했던 겁니다. 대인 관계에 좋다. 맞네요, 맞아. 지금도 그거는 전 변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마술이 가장 대인 관계에 좋은 어떤 취미 생활이 아닐까. 네. 그렇게 이제 좀 학원에서 배우고 친구들 사귀고 이러는데 도움 받고 그러면서 이걸 내가 평생 해야지가 언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하는데 밤새도록 연습을 해도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야.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을 하는 거죠. 완전히 여기에 몰입되는 순간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게 엄청난 쾌감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제가 약간 제 무대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고등학생 신분으로? 네네네. 근데 저를 불러준 데도 없고 전 그렇죠. 아마추어에 불과하니까 그렇죠. 그때 같이 마술했던 형이랑 이제 대학로에 있는 마로니에 공원에서 일명 버스킹을 하게 된 거죠. 그냥 거리 공연? 네. 거리 공연을 하게 되는데 처음엔 진짜 물을 못 따라서 막 이렇게 막 떨고. 더더더 떨면서 공연했는데 한 5분 지나니까 그게 딱 가라앉으면서 그 사람들의 표정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한 거죠. 근데 그 생각이 그때 딱 들었던 게 제가 이렇게 행복한데 이렇게 타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 때로는 사람들 걸 뺏어야 될 때도 있고 뭐 그런 직업들도 어쩔 수 불가피하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피해볼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일이 몇 개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평생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어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아예 결심을 해서 지금도 이제 그 장래의 희망란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계속 마술사로 돼 있어요. 진짜.
그리고 정식 무대에 올라가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제 프로로 활동을 했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 풀타임으로 공연을 하기 시작했죠. 풀타임 공연이 뭐예요? 풀타임으로 마술사로 뭐- 활동을 한 거죠. 예, 어디서요? 제가 처음에는 작은 이벤트들, 작은 무대에서 이렇게 행사 이런 거에서 많이 했었었는데 처음에 그때 코미디 클럽이라고 김영곤 씨가 김영곤 네, 씨가 네. 운영하셨던 대한민국 최초의 그 스탠딩 코미디 클럽 그렇죠. 거기에서 발탁이 돼가지고 어, 이제 1부와 2부 사이에 브릿지로 이제 제가 들어가는 코너를 네, 잡아서 2년 동안 한 360일 공연했습니다. 하루 1년에 360일. 그러니까 거의 5일 정도 추석 때만 빼고 어, 거의 그냥 매일 매일같이. 10시엔 무조건 10분 공연을 했었죠. 그게 나중에 그 강박증이 막 오는 거예요. 9시만 되면 불안하기 시작하는 밤 거예요. 9시. 네. 빨리 가야 되는데. 예. 그런 약간 그게 되게 한 2년 동안 휴유증이 갔었어요. 9시만 되면 불안하고 막. 네. 매일 똑같은 마술을 한 거예요? 똑같은 레파토리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아. 그래서 뭔가 이런 거 실험해보고 하나를 실험해보고 한 번 실수하면 10번 더 연습하고 네, 하고 네. 이걸 계속 반복해서 되게 조그만 한 요만한 계단이 있었던 창고 같은 데서 연습하고. 요만한 거울 보면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연습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어찌 보면 무대 겸 본인에게는 새로운 기술 연마, 네.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시험 무대였군요. 엄청난 도움이 됐고요. 그렇죠. 사실 그 무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무대에 보러 오신 그 대회 주최자 분이 발탁을 한 거죠. 그래서 국제 무대 네. 대회에 처음 나가게 되고. 네. 아, 그렇게 된 거군요. 그 계기가 저한테는 그 2년간의 실제 관객들하고 대하는 네. 걸 보면서 네. 제가 많은 경험을 하게 됐어요. 알겠어요. 그 이후에 이제 국제대회 상 타고 하면서 한 단계 수준이 달라지고 무대 스케일도 커지고 그 얘기 이제 아까 했고요. 네. 그 다음 이제는 일루션이라는 세계에 도전하면서 본인도 일루셔니스트라고 불러달라. 네. 마술사와 일루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 세계관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쉽게 얘기하자면 마술사가 연주자라면 일루셔니스트는 음악가, 훨씬 범위가 크네요. 네, 확장된 개념이고요. 일루셔니스트를 조금 풀어서 좀 재미없게 표현하자면 환영적 매체, 그러니까 마술이나 마임, 오브제극 혹은 피지컬 시어터 등등 뭐 그림자극 네. 이런 환영적인 매체를 통해서 이미지를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술사와 근본적으로 좀 다른 부분은 마술사는 초월적인 힘, 그러니까 신기함을, 그러니까 마술을 보여주는 사람, 마술을 하는 사람이라면 일루셔니스트는 마술이 하나의 언어로, 네. 하나의 매체로, 그걸 수단으로 해서 하나의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루셔니스트가 범위도 훨씬 넓고 네. 그 안에 마술이라는 도구를 활용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겠네요. 마술이 하나의 언어가 된 거죠. 그렇죠. 네, 표현 수단이 된 거죠. 예. 뭐 일루션 조그맣게 좀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나요? 네, 뭐 그럼 간단하게 제가 앞에도 일루션의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예. 간단한 이미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아까 정관영 선생님의 표정을 보면 물음표. 이 물음표에 이 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점 아니에요? 네, 저는 이 물음표의 점을 약간 관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공이네요? 이 관점은 이것저것으로 점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랑말랑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요. 예. 이 관점을요. 한번 튕겨보시겠어요? 고무공이에요? 네. 아, 딱딱한 고무공이네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물음표를 조금 달리하면 물음표에서 이 고리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날려버리면 이제 뭐가 됐죠?
그냥 점이죠. 공. 이젠 마침표가 됐습니다. 마침표. 네. 이제 아무것도 없는 마침표가 되는데요. 마침표의 관점은 안 튀겨요. 이렇게 어. 튀지 않고 흘러가기만 합니다. 어. 한번 튕겨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뭔가 질문이 없고 답을 하는 사람들은 네. 이렇게 다른 곳으로 점프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나 이런 이미지를 예. 약간 말하자면 마술적인 이런 효과들이 그렇죠. 분명히 핸드폰 화면에 있는 그림에서 갑자기 공이 튀어나왔으니까 이런 건 정말 초월적인 어떤 마술적 기법인데 네. 이걸 가지고 스토리를 섞어서 뭔가 이미지를 펼쳐 보인다. 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하. 마술로서 표현을 하는 거죠. 네, 네. 이쪽 세계도 무궁무진하겠어요. 제가 이제 그 일루션이라는 세계관을 만들고 나서는 창작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제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네. 소재가 될 수 있고, 제가 어떤 장면을 보거나 아니면 영감을 얻거나 어떤 책을 보거나 하나의 문구 안에서도 아이디어를 얻기 때문에 네. 이제는 조금 뭐랄까 창작에 좀 자유로움을 느끼죠. 옛날에 마술을 할 때는 좀 뭔가 갇혀진 느낌이었거든요. 저 스스로한테는. 뭔가 신기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어려운 퍼즐을 만들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일루션이라는 세계관을 만들고 그쪽으로 좀 더 빠질수록 이제는 사실 제 공연 한번 보러 오셨겠지만 예. 마지막에 마술도 하지 않거든요. 그럼 맞아요. 거의 없더라고요, 마술이. 후반에는 사람들이 오히려 마술의 그 원리들을 다 파괴해서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게 가장 궁극적인 공연을 만들었었어요. 네. 네, 그 공연을 통해서도 좀 가능성을 발견했죠. 꼭 마술이란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장르를 다 오가면서 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루전이라는 제목이 붙인 이은결 씨의 트레이드마크 공연을 봤는데 네. 전반부에는 뭐 그냥 막 휘몰아쳐요. 그냥 네, 정신없이 한 30분 동안 그냥 왠가 희한한 마술들이 번쩍번쩍 막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확 바뀌더라고요. 그 중간에 핑거 발레를 하시죠. 네. 맨 마지막 부분에. 핑거 발레도 언제부터 그거 하신 거예요? 핑거 발레는 사실은 그냥 제 일상이었어요. 어. 그러니까 제가 마술 시작할 때부터 그냥 저를 좀 트레이닝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해왔던 조금 보여주세요. 그것도. 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시청자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접는 겁니다. 네. 그 순서대로 피는 거죠. 네. 스태미 여러분들 네. 같이 하시니까 좋네요. 네, 이렇게 접었다가 피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빨리 하면 이렇게 이야.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거 누가 뭐 어려워서 못할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형태로 아니면 이런 손의 움직임. 핑거발레는 그레거 어윈이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었었고요. 제가 그분한테 이제 이거를 공연에 좀 쓰고 싶다라고 했었었는데 마술에는 좀 전위주의 이런 게 좀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형태의 퍼포먼스들이 많이 없었었는데 마술의 그런 기본 원리들, 그러니까 구성 원리를 좀 파괴하는 걸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비밀이나 어떤 미스디렉션 이런 전제들 있죠. 이런 건 초능력이야. 아니면 이런 건 뭐 예언이야. 이런 전제들이 없는 그대로의 움직임을 그렇죠. 보여주면 어떨까? 거기에 많은 분들이 좀 감동을 좀 받으시거나 특히나 이후에 제가 하는 그림자극. 이 손으로 시작해서 그게 그림자. 우리 왜 어렸을 때 그거 한번 해봤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뭐 이렇게 노란 전구 켜놓고서는 저 벽에다가 대고 네. 뭐 개 모양도 만들고 막 네, 맞아요. 그걸 점점 업그레이드 시키시더라고 보니까. 사실 제가 알기론 그 그림자극을 제가 처음 한국에서 보여줬더라고요. 예. 왜냐면 저도 해외 비디오를 보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2000년대였어요. 그러니까 딱 그때쯤에 제가 뭔가 좀 다른 저의 특기 같은 게 없을까 하면서 시작됐는데 그게 10년 이상, 20년 이상 쌓이다 보니까 네. 저도 이제 이걸로 뭔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뭐랄까요, 저의 수준이 됐다고 할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의 경험을 가지고 그 아프리카의
이미지, 아프리카의 풍경을 좀 그림자극으로 담아봤는데 네. 거기에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해 주신 것 같아요. 그게 일루전, 마술과 다른 이미지 표현이 결합돼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스토리가 나오는 이런 거로. 그래서 앞에서 보셨겠지만 마술은 상상의 결과물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마사의 상상의 결과물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럼 사람들이 그 과정이 무엇이었을까를 그렇죠. 상상하게 되는데 일루션은 그 과정을 함께 만드는 겁니다. 그 여백이 좀 있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만든 상상에 사람들의 해석이 붙어야만 마지막 그 결과물을 함께 가져가는 거고 각자의 결과들이 서로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그 부분을 만들고 싶었던 게 일루션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변화하죠. 그리고 공연 내용이 네. 달라질 수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궁무진하게 창작할 거리들은 쌓여 있고. 네, 네. 네. 뿐 아니라 무슨 뭐 뮤지컬 이런 데 매직 감독 이런 것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아무래도 그 마술적인 어떤 효과들 저도 마술이 일종의 영화에서 보면 특수효과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영화가 특수효과를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특수효과가 어떤 스토리에 부과될 수 있는 그렇죠. 좀 더 그 스토리와 이 가상 이야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뮤지컬에도 다양한 그런 씬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조금씩 한 번씩 연습해보는 차원으로 그런 디렉팅을 좀 하기도 하고 뭐 컨설팅을 해드리기도 하고. 네. 미녀는 괴로워? 네. 여기도 참여하셨잖아요. 네. 그럼 뭐 어떤 장면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인결 씨의 손을 거치면. 예를 들면 뭐 수술하기 전, 네. 수술하기 그때 뭐 이런 말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추녀였을 때 그 주인공에서 성형 수술로 미인이 된 그 순간에 이제 바뀌는 모습이 싹 바뀌어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그 배우가 실제로 그 분장을 다 벗고야 되는 동안에 예. 제가 이제 그거를 좀 아, 가려드리거나 실제 다른 배우로 바꿔치는 예. 그런 순간을 만든다든지 예. 아니면 카르멘이라는 작품에서는 실제로 어떤 마술사들이 실제로 나올 수밖에 없는 씬도 있었거든요. 서커스 이 안에서 진행하는 것도 있었었고 제가 대표적으로 보는 게 고스트라는 제가 한 건 아니었지만 고스트라는 그 사랑과 뮤지컬. 영혼 그 뮤지컬로 만들었잖아요. 네. 예. 폴 키브라는 그 친구가 한국에 왔을 때도 저랑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영혼이 여기에 우리의 물건을 움직이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마술적인 어떤 이펙트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또 블랙아트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그 심령술사가 실제로 그 남자 주인공으로 바뀌는 그렇죠. 그 순간도 이제 마술 같은 그 조명과 원리들을 사용해서 보여주기도 하죠. 요즘은 이은결 일루셔니스트 근데 EG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신다고? 그러니까 이은결이라는 사람, 이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중들한테는 어떤 맥락이 생겼잖아요. 예. 저한테 항상 따라다니는 건 마술이라는 키워드고, 그리고 뭐 제가 어떤 방송에서 마리텔이라는 방송에서 좀 코미디를 했던 모습도 아마 거기 있을 것이고, 근데 그 맥락이 저한테 하나의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저의 구속이기도 해요. 고정관념.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걸 꼭 그 기대치를 해줘야 될 것 같은, 그 안에서 놀아야 될 것 같은. 근데 그 이은결이라는 맥락으로 봤을 때는 해석이 안 되는 것들. 새로 하고 있는 것들이. 네. 예를 들면 오역이 되거나. 네. 그래서 굳이 딱 가리기보다는 그냥 새로운 맥락에서 전혀 0에서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해서 2014년도부터 약간 작가주의 작품 같은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프랑스 파리에서도 또 운 좋게 초청이 돼서 공연을 하기도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멜리에스 일루션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예. 제가 실제로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가면을 쓰고 하기 때문에 모든 출연진들이 가면을 쓰고 조르주 멜리에스라는 그 최초의 공상과학 영화를 만든 마술사이자 영화 감독이 있거든요. 세상이 좀 영화처럼 변화해가는 건 아닐까? 그리고 점점 편집되어서 맥락이 만들어지는 건 아닐까? 그래서 실제 무대에서 이 시간 예술인 영화와 순간 예술인 이 연극 같은 거를 같이 합치는, 융합하는 그
부분을 융합하는 기술을 마술적인 트릭이나 예. 영상적인 트릭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의 전체적인 공연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작년에 온 적에 또 올리게 돼서 이미 공연을 했어요. 네. 오. 이제 아마 그것도 근데 한 5년, 6년 준비해가지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걸리지 않을까. 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데 이은결이라는 이름에 묶여 있는 이미지로는 안 되더라. 관객들한테 나는 이지다. 새로운 이미지로. 사실 작품에 좀 더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은결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이은결은 약간 연예인 같은 네, 그러니까 네, 연예인과 무슨 말인지 배우로 차이를 보면요. 연예인은 자신을 드러내잖아요. 근데 배우는 자신이 만든 캐릭터를 드러내죠. 그러니까 창작자로서 여러 캐릭터를 만드는 것처럼 이주로서는 다양한 캐릭터들로 제가 공연을 하지 않더라도 감독으로서 어떤 예. 작품을 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은결로 하면 사람들이 신기한 마술, 버라이어티한 마술 이런 걸 기대하고 오시니까 그것만 기대하니까. 그걸 제가 꼭 보여줘야 되는 어떤 그 지점도 생기잖아요. 맞아요. 당연히 그건 제 책임이기도 하고 예. 그거를 조금 벗어난 새로운 작품을 좀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들어서 그렇게 활동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천에 국제 일루전 페스티벌이 열렸죠? 네. 그게 첫 회죠? 네. 이천에서. 네. 어떻게 이천이 그걸 이렇게 유치를 해냈을까요? 이게 또 여러 운이 좋게 좀 된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이제 일루션이라는 이 세계관을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일루션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뭐 사전적 의미는 환상, 환각, 환영, 그렇죠. 착각, 착시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만 이 일루션이라는 단어 안에 어떤 느낌이 있냐면 경계를 허무는 경계가 허물어진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상과 현실이 허물어져서 그게 동시에 내가 볼 때 그때 일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런 이 세계관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를 하다가 축제라는 플랫폼이 가장 좋은 플랫폼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제 예상보다는 좀 빨리 총 감독을 맡게 돼서 연출을 하게 됐었죠. 근데 이천에서도 흔쾌히 축제를 열었는데 그러니까 온라인도 어차피 저희는 옵션에 있었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도 허무는 그런 전체적으로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네. 심지어 창작자와 수용자의 경계를 허물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오프라인을 전혀 못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계속 온라인만 준비하면서 이거의 방향성을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취지 정도만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메인 프로그램을 못했던 게 좀 아쉽죠. 이게 많은 시민들이 자신만의 이런 캐릭터를 창조해서 이런 대형 일명 퍼펫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꼭두각시 이런 거? 인형극? 모르겠어요. 좀 큰 오브제들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그런 퍼레이드를 좀 하고 싶었어요. 시민이 함께? 네,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 퍼레이드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런 생산해내는 그런 즐거움, 창작의 기쁨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함께 뭔가 환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다. 네. 근데 그건 진짜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군요. 전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냥 맛배기만 맨 마지막에. 알겠어요. 금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내년 정도는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계획으로 좀 어차피 장기 플랜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새로운 경험이나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당장의 어떤 계획 그리고 궁극적인 어떤 목표 좀 말씀해 주시면. 제일 궁극적인 목표는 꿈꾸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20살 때 생각했던 꿈꿨던 모습이 지금의 모습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 사람과 지금의 저가 완전 다른 사람인 것처럼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꿈을 꾸고 다시 다음 단계로 가보고 모험을 하고 이렇게 10년 뒤에는 또 다른 꿈을 꾸고 싶고 그래서 멜리에스 일루션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출품하고 싶은 작품이기도 하고요. 해외 영화제나 아니면 축제에서도 좀 활동하고 싶고 있습니다. 본인의 궁극적 목표를 제대로 이루는 게
우리들한테도 좋을 것 같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네. 끊임없이 꿈을 꾸셔서 끊임없이 새로운 무대를 보여주실 거 아닙니까? 네.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더 이상 하고 싶은 게 없어질 때 그때가 가장 두렵다, 이은결 씨는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꿈을 좀 꾸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도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